호숫가에 서서 돌멩이를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단 한 번의 투척으로 물 위를 통통 튀어나가는 작은 기적. 우리는 이것을 그저 운이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이 작은 돌멩이의 충서의 뒤에는 사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물리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자연이 보여주는 한편의 과학쇼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물수제비라는 친숙한 놀이 속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볼 겁니다. 어떻게 돌멩이 하나가 물의 저항을 이겨내고 수십 번을 튀어오를 수 있는지 그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물수제비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각도입니다. 돌멩이가 물 표면에 닿는 순간의 각도, 즉 일사각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만약 각도가 너무 크면 돌은 그대로 물속에 퉁덩 빠져버릴 겁니다. 반대로 각도가 너무 작으면 충분한 힘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미끄러지기만 하죠.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완벽한 각도를 찾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마치 골프에서 완벽한 스윙 각도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그 중에는 이용세계의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도 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양자역학의 세계를 탐구하면서도 이런 일상 속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파인만을 비롯한 여러 과학자들이 밝혀낸 이상적인 각도는 바로 약 20도였습니다. 이 마법의 20도는 우리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음 도약을 위한 충분한 양력, 즉 위로 떠오르는 힘을 얻게 해주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각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회전입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팽이가 쓰러지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것을 본 적 있으시죠? 이것을 자이로스코프 효과라고 부릅니다. 물수제비 돌에 가해진 회전은 공중에서 돌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회전이 없다면 돌은 이리저리 뒤집히며 균형을 잃고 결국 불안정한 각도로 물에 부딪혀 가라앉게 될 겁니다. 회전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물체 주변의 유체의 흐름 속도에 차이가 생기면서 압력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마그누스 효과라고 합니다. 커브볼이 휘어지는 원리와 같죠. 물수제비의 경우 이 마그누스 효과가 돌을 위로 살짝 더 들어올리는 추가적인 양력을 만들어냅니다. 덕분에 돌은 더 오래 공중에 머물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정성과 비행거리를 모두 잡아주는 회전,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이제 조금 더 깊은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돌이 물에 부딪히는 그 찰나의 순간, 사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돌의 빠른 속도 때문에 물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급격히 낮아지면서 물속의 작은 진공의 공간, 즉 공동이 형성됩니다. 이 공동 현상, 즉 캐비테이션은 마치 돌을 위한 에어쿠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돌이 물의 끈적한 저항에 직접 부딪히는 대신 이 공기주머니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것이죠. 덕분에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더 부드럽게 다음 도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돌이 물 위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아름다운 잔물결이 퍼져나갑니다. 이 파동은 그저 아름다운 무늬가 아닙니다. 뉴턴의 제3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돌이 물을 아래로 밀어내는 힘이 있으면 물 또한 같은 크기의 힘으로 돌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 반작용의 힘이 바로 돌을 다시 공중으로 쏘아 올리는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물수제비의 원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그는 물 위를 걷는 돌의 궤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스케치하며 그 속에 담긴 유체 역학의 원리를 탐구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물수제비는 세대와 문화를 넘어 모두가 즐기는 놀이였습니다. 어쩌면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본능적으로 이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극한까지 끌어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 물수제비 선수권 대회의 챔피언들이죠. 그들은 단순히 돌을 잘 던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리학의 원리를 몸으로 체득한 물 위의 마술사들입니다. 현재 세계 기록은 무려 88번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커트 스타이너라는 사람이 세운 이 경이로운 기록은 완벽한 돌, 완벽한 각도, 그리고 폭발적인 회전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이는 운이 아니라 수천 번의 연습을 통해 완성된 과학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수제비의 원리는 단순히 놀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유체 속에서 물체가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모든 공학 시스템에 적용되죠. 물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수성스키나 고속보트의 선체 디자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심지어 하늘을 나는 항공기의 날개 설계에도 이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돌이 물의 표면을 이용해 양력을 얻는 것처럼
비행기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 거대한 동체를 하늘로 띄웁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현대공학의 기초를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인간만 이 원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계에는 훨씬 더 뛰어난 물수제비의 고수들이 존재하죠. 중남미에 서식하는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예수 도마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물 위를 달려서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이 도마뱀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을 내디뎌 물 표면의 공동, 즉 에어 포켓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기주머니가 터지기 전에 재빨리 발을 빼고 다음 발을 내딛죠. 물수제비의 원리를 이용해 생존하는 자연의 경이로운 적응 방식입니다. 소금쟁이와 같은 작은 곤충들은 또 다른 원리를 이용합니다. 바로 물 분자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 표면 장력이죠. 가벼운 몸무게와 물을 밀어내는 특수한 다리털 덕분에 마치 팽팽한 고무막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물수제비의 달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몇 가지 요령만 알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좋은 돌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작하고 둥글며 손바닥만한 크기의 돌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음은 돌을 잡는 방법, 즉 그립입니다. 검지손가락을 돌의 가장자리에 고리선을 걸고 엄지손가락으로 위를 단단히 눌러 고정하세요. 이 그립이 바로 강력한 회전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입니다. 이제 던질 차례입니다. 몸을 최대한 낮추세요. 팔꿈치를 몸에 가깝게 붙이고 팔을 수면과 거의 평행하게 만듭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채찍 찌르듯 던지는 느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동작은 바로 손목 스냅입니다. 돌을 놓는 마지막 순간 손목을 빠르고 강하게 튕겨주세요. 이 스냅 동작이 돌에 생명과도 같은 회전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이 모든 동작이 조화롭게 이어질 때 마법 같은 순간이 펼쳐집니다. 다음에 강가나 호숫가에 가게 된다면 그냥 무심코 돌을 던지지 마세요. 대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과학의 원리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나와 자연이 함께하는 작은 과학 실험입니다. 각도를 생각하고 회전을 더하고 그 결과를 관찰해 보세요. 돌멩이 하나가 물리학의 대법칙들을 어떻게 증명해내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죠. 아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물수제비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가장 평범하고 사소해 보이는 현상 속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질서와 아름다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작은 돌멩이가 보여준 물리적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나면 어쩌면 세상을 보는 당신의 눈도 조금은 달라져 있을지 모릅니다.